네, 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보의 홍수와 폭주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정보 선별 그리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정보의 해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으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내 원서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곧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 대학 입결 분석하고요, 교과 학종 전형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핵심 이슈를 좀 따로 모아봤고요, 합격 생기부의 관리법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론을 조금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성적이겠고,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플러스 활동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역량으로 표현이 되겠죠. 교내 활동을 근거로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 거고요. 논술은 논술 역량이죠. 네. 수능 최저가 결합되면 이제 실질 경쟁률이 확보되면서 조금 더 합격이 수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논술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목표로 논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 전형은 내가 갈 학교의 하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굳이 수시로 진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납치를 경계하는 것도 있고요. 정시에서는 지금 모의고사가 3월, 뭐 5월, 6월 뭐 이렇게 이제 6편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남아 있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 평가를 통해서 수능을 가늠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라서 내가 정시에 전망할 수 있는 게 확실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수시에 뭐 납치 없이 수시에 원하는 전형을 지원할 텐데, 아무래도 정시가 불확실하면 기복이 크면 클수록 수시에서 좀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니까 지원하는 폭도 넓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조정 과정이 9월 모평까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모평을 이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원서를 지원하는 거라서 3, 6, 9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시험 근거를 가지고 수능을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다. 그게 하한입니다. 지원의 하한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시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시는 운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뭐 면접 전형을 통해서 내가 수시의 불확실성을 좀 이어서 정시까지 바라본다던가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범위의 문제인데요. 논술 출제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논술 전형에 지원하겠다. 이거는 이제 정시하고 연계가 큰 수험생이거든요. 그럴 때 막연하게 언제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어느 대학이 출제 범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좀 친숙한 풀이 과정이라든가 또 내 논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 전 교과는 당연히 연세대가 있고요. 이제 추가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수학 1, 2까지 그런 경우에 출제 범위에서 내가 이 학교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 학교는 미적 기하까지 불확실성이 있다. 기하는 내가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을 제외하는 논술 선택에서 출제 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입시 일정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입시 일정보다는 뒤에 보여드리는 사설기간 모의고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남아 있는 고3의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9월 3일 날 있죠. 그리고 10월 달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종학원에서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의 경쟁력을 확인한다든가 또 재수생들의 공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이렇게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앞에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작년에 52만 명, 올해는 이제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 52만 2,700명이 이제 원서를 접수했는데 실채점을 거치면서 여기서 한 6만 명 정도가 시험장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46만 명의 이제 실채점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응시자는 구별하셔야겠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구별되는 수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는 42만 1,629명이죠. 623명이군요. 이렇게 응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위에 그래프의 선은 고3의 학생들의 재학생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또 밑에 파란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이게 N수생이거든요. 재수생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N수생이 증가하는 게 고3 학생들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험 경향에 있다. 큰 이제 흐름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고3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뭐 최상위권 대학의 그 교과 전형에서는 고3에 한정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서연고 성서까지는 고3만이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고요. 한양대는 이제 재수생까지 지원 자격을 넓히고는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격 부여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나눠지기는 합니다. 네. 재학생이 이제 작년에 30만 2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졸업생이 16만 명 정도로 이제 응시를 해서 작년에는 46만 3천 정도가 수능을 응시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균 등급에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은 9등급제가 이제 여전히 올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누적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적 인원의 누적 비율을 이제 함께 보시면 되는데 누적 인원이 곧 교과를 쓸 수 있는 교과 전형의 인원을 감안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변수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최저 유무예요.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을 갖추고 최저를 맞추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변별력이 가장 작용이 큰데 누적 인원을 이렇게 보셔도 1.8에서 어느 대학 정원 정도가 나오겠구나. 주요 대학의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특장점이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변수가 어떻게 생기겠다. 그건 이제 실질 경쟁률을 감안하는 거죠. 3.0대까지는 아무래도 이 점수가 서울에서 합격하기는 어려운 거죠.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다선 하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저에서 중위권으로는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과학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탐 지정이기 때문에 그건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최근에 사탐런이 일반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사탐의 수험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위권 대학에서 과탐을 지정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입결에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할 테니까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대가 평균 등급이 어떻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의 몇 등급까지가 이제 적정한 합격의 등급 선이다. 뭐 인서울은 어느 선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대는 빼놓을 수는 없는데 오늘 이제 이 주요 이제 핵심 그 설명드릴 부분이 의대는 아니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가 2025에 인원 증가 부분이 있죠. 그것을 이제 반영하는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이제 지역에 합산한 그 학생들이 4,400명대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2026에서는 2014의 전체 인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시에 2025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정시는 991명. 이렇게 이제 수시 정시로 합쳐지는
인원수만큼 선발하는데 재작년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의대를 지원하셔서는 안 되겠다. 교과, 학종, 논술의 이제 변화가 크죠. 작년에는 교과를 1,500명 봤다면 선발을 했다면 올해는 다시 이제 교과가 956명으로 2024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는 2024학년도에 1,144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991명밖에 선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정시가 치열해지는 그런 이제 현실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의대 모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995명이고 수시에 585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교과 74명.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절대 인원을 학종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역시 94명. 정시는 이제 410명으로 수도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의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전공 자율인데요. 자율 전공은 유형 A가 있고 유형 2가 있어요. 유형 A는 문이과를 통합해서 선택하는 이제 명실상부한 자율 전공이고요. 유형 2는 계열 전공. 내가 뭐 공과대학의 자율 전공이면 이제 공대 안에서 전공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범위를 좁힌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형 2는요. 그런데 내가 이제 중2의 학과를 지원하려다가 그냥 자율전공이 낫겠다 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결을 좌우하는 건 어느 대학 수준이냐 또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냐가 이제 밀도를 좌우하는 건데 전공 자율 경우에 교과가 평균 경쟁률보다 높다라고 보시고 종합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높습니다. 예, 평균 경쟁률보다 전 모집 단위의 평균 경쟁률이 15.3대 1이라면 전공 자율 전공이죠. 23.9대 1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는 거고 이것은 결국 상위권의 이제 과를 점유하고 있다. 최상위과인지는 조금 더 그에 그에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이 학생들이 보면 그냥 자율전공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중2학과 정도의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도 그냥 자율전공으로 되면 좋겠다고 쓰더라고요. 근데 중2학과가 이제 그 정도로 자율전공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고 지원할 때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평을 실채점을 이제 다 공개를 했는데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인원을 보시면 6평의 근거는 이제 표점하고 백분위 뭐 등급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실 때 우리 아이가 남은 기간에 어떤 과목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감안하셔야 될 게 이제 고3의 거의 비중이 좀 높은 평가원의 모의고사인 거죠. 이게 9월에도 아직 등판하지 않는 N수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능의 변수가 물론 이제 내가 고3이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진다. 그렇게 단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설득력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3이 시험에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최상위권의 점수나 내 성적에 상승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당연히 나는 성적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까지는 변수들도 많고 본인한테 어떤 이제 집중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적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은 수능까지는 어떤 이제 성적 상승이 일어날지 모른다. 단순히 뭐 재수생과 N수생이 더 많아졌다. 내 성적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평 실채점의 도수를 분석하면 표준 점수 142점에 인원이 이제 521명. 이런 인원을
기준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이제 143점이죠. 인원이 356명이 있고 0.09의 누적 퍼센테이지 분포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느 단계에서 2025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학 난이도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올해 6평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작년 대비 영어도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19.1로 등급의 어떤 변별력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수도 보시는 것처럼 6평을 통해서 뭔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능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마시고 중간 정도의 점검. 또 하나는 이제 수능을 직접 한번 표점으로 보시면 어느 해에는 최고점이 국어가 149점의 표점이 최고점이 있고 150점까지 이제 2024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내가 감추어진 능력까지 발휘된 점수인 거죠. 그 점수가 수학을 조금 못한다고 하는 그 한계를 메꾸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그 유불리가 있는데 어느 해에는 국어를 어렵게 내고 어느 해에는 수학을 또 어렵게 내서 표점에 이제 감추어진 점수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과목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라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 운하고 결합이 됐을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점수의 이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출제의 의도하고 또 어떤 그 평가원의 그 해에 해당하는 출제 경향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예측한다는 건 무모한 거고요. 내 수험에 이제 포함시켜서, 수험 준비에 포함시켜서 내가 잘하는 과목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준비해서 그 타이밍에 맞는 그런 결실을 거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수학이 이제 작년에는 140점 표점이고 국어가 139점 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작년에는 균형을 이룬 그런 이제 출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 등급 컷의 비율은 2024 수능에서 4.71이었고요. 작년에는 6.2 이 비율이었는데 이제 6월 모평이 19.1. 뭐 언론도 그렇지만 6평처럼 수능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누가 봐도 그렇겠죠. 이건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모에서 지금 인원 대비 19.1이 8만 명이 1등급을 받았다는 표시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어떤 의미냐면 6월, 9월 대수능 N수생의 응시 비율 변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6월, 9월 수능의 응시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6월, 9월 대수능의 N수생이 계속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죠? 위쪽에서 비율이 증가시키는 그런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3학년만 거의 시험 본다고 보시고 또 6월에는 일부, 그 다음에 9월에는 좀 더 많은, 그런데 이제 9월을 조정을 거치면서 수능에서는 이제 전체 응시를 원하는 N수생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이 비율이 계속 그 격차를 두고 참여를 하고 있다. 자, 입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등급별, 대학별 점유율이 있는데요. 요 통계치를 이제 보시면 1.5등급 이내에 서울대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밑에 이제 서울대, 연고대, 중앙세이고요. 서성한이 있고 중대, 경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점유하는 퍼센트예요. 그러면 이제 연고대는 1.5등급의 진학자도 있지만 1.75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등급에서도 좀 비율이 많아요. 그죠? 2등급대에서는 이제 서울대는 70% 통계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 등급대도 연고대가 있고 2.75 등급대는 좀 줄어든 비율만큼의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대학이 어느 등급대를 독점하는 건 아니다. 어느 대학도 뭐 1점대 등급과 2등급대와 3등급대와 맨 마지막에 이제 동홍숭 이렇게 보시면 구글 보시면 아무래도 2.75 등급대 가장 많은 이제 분포 비율을 보이고는 있죠. 2등급 이내에 있고 2.25 등급대 또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 건국대 비중이 2.25 중심으로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는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앞에 2등급 이내에도 있고 2.75 등급대도 합격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등급대에서 가장 많은 이제 지원과 합격을 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 저 등급대에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급을 감안했을 때 조금 상향 지원이지만 내 생기부의 어떤 장점을 근거로 합격할 수 있겠다 할 때 원서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대학으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는 등록자 50%와 등록자 70%로 이제 구별해서 2개년도를 이제 게시하고 있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입결 정보들을 접하실 텐데 그 정보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자 70%의 대교협 자료는 이거는 이제 특정 이내 등급 자료라는 거죠. 이 과정의 변수가 뭐냐면 그 다음번 이제 8번째 학생은 뭐 100명 중에 70등 또 100명 중에 50등의 점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차수의 학생이 이 학생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또 등급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대학의 70번째 학생의 고교가 자사고다. 그러면 등급이 낮겠죠. 좋지 않은 이제 좀 더 등급이 낮을 거고 일반고인데 굉장히 셀 수 있겠죠. 그런 변화를 이해하시고 자료를 보셔야겠다. 그러니까 대교협의 발표 자료는 하나의 샘플 자료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지점 컷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친구나 뒤에 있는 친구가 이 50%, 70%에 있는 그 학생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값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경우도 있고 함께 보시는 자료가 대학에서 발표한 최저값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결을 보실 때 어떤 근거냐. 일반론으로는 교과는 맞아요. 교과는 그 정확성에 비해서 그냥 50% 등급과 70%그 대학의 이제 환산 등급으로 했을 때 그게 맞는데 타당하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다니는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경험적 입결이 더 근사할 수도 있고 그게 일치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또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생의 개인 능력 플러스 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인지 고교의 유형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또 담임 선생님의 어떤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이 드러난 것이 뭐 자공고냐 자사고냐 여기에 따른 변화도 있을 거고 또 일반고냐에 따라서도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50%, 70%가 평균값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전제로 보셔야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등급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등급을 보시더라도 전년도 2025년도를 기준으로 올해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같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바로 전년도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소위 말해서 펑크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는 펑크가 없어요. 그건 메워지기 때문에 정보는
아주 소수만 알고 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슈 정보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입학 결과를 참고하시되 어떤 흐름에서 원인이 뭐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일반 뭐 이렇게 이제 기회균형 나누어서 뽑는 거고요. 학년 제한은 고3에 한정하고 있다. 요 지역 균형은요. 지역 균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연세대 입결을 보시면 역시 이런 이제 입결을 한번 보시면 1점대로 형성이 2025, 2024 이 순서로 제시가 되고 있죠. 이제 시선은 자꾸 합격자 70%로 가게 마련인데 그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예를 들어서 화공생명공학부를 보시면 중간에 있죠. 1.18이에요. 2025에. 근데 그 전에 1.39였어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학교의 점수가 아니라는 게 이제 그 확인을 좀 교과니까 이건 감안은 하실 수는 있어요. 감안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때는 뭘 감안하셔야 되냐면 지원자들의 어떤 변동폭 또 요때 뭐 추천 전형에서의 이제 최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보셔야겠다. 역시 지정 컷이라서 순수 계량화된 점수 이외에 다른 요소가 없는지 그걸 이제 포함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문과대학을 보시면 조금 이과보다는 낮은 경향이 있죠. 문이과 통합의 이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학종이기 때문에 이 점수의 폭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그 점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등급을 가지고 내가 곧장 지원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거쳐야 되는 정보의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보가 우리 학교에 적용돼서 그대로 내 등급에 뭐 나머지 그 세특이라든가 또는 그 활동란에 있어서 창체 활동에 해당하는 자율 뭐 동아리 진로 활동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합산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서는 총점으로 선발을 했는데 그리고 역산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라고 발표했는데 내가 지역의 이제 자사고인지 또 일반고인지 비평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서 등급이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합격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한 정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형과 이제 종합형의 국제형 이렇게 논술도 319명으로 2025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줄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과 전형에서는 고3에 한정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를 보시면 그룹이 이제 중요한데 내가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서울대만 쓰고 수시는 그만두겠다. 그 다음에 나는 정시로 서울대를 가야겠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예외적인 거죠. 보통은 그룹이죠. 서연고를 그룹으로 묶으면서 뭐 성서환을 좀 안정으로 쓸 건지. 근데 성서환은 대부분 서류정에서 면접 없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내 수능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냥 성서환에 혹시 수능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서환을 좀 기피하는 선택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면접만 남겨두는 걸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내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는 대학의 선정 과정에서 그것을 막아주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고대를 한번 보시고 자연 계열에서는 어떤 이제 학교 추천의 교과 전형을 보시고 이 정도의 입결을 형성하고 있다. 보시고요. 2025와 2024, 2023도 이제 비교하시면 좋은데
그 등급의 어떤 격차 부분을 보시는 것은 추가 합격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인원이 좀 많이 도는, 또 그것이 그에 의해 얼만큼 달라지는지, 경쟁률은 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얼만큼 많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몰려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 합격은 많이 돌 수는 있지만 등급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는 아까보다는 많이 이제 2등급 때 중반까지, 중후반까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4-8이라는 수능 최저의 등급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턱을 넘는 학생들이 진입하는 만큼 이제 등급 하락 요인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내가 2등급 때 중반인데 상위권에 이제 정시를 고대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 이럴 때 이제 내 카드는 학업 우수를 지원하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준비에 따라서 기다리는. 고대를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최상위나 극상위권 학생인 경우에는 학업 우수를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문과 경우에도 2.67도 있고,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뽑지 그 3명이라서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그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낮은 이제 내신 등급이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지금은 좁게 좁혀서 그 대학을 이렇게 입결을 발표했는데 뭐 그건 대기업의 입결이 일반적이겠지만 아닙니다.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이 또 달라요.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는 조금 더 평균치를 낸다거나 또 최하한의 등록자의 마지막 컷 점수를 낸다거나 이런 이제 정보가 다르거든요. 대기업은 일괄적인 정보의 통일성을 위해서 50%, 70% 컷을 내는 거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평균점을 낸다거나 또 다양한 이제 정보 제공을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탐색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많은 대학의 경우를 탐구하시기보다는 내 자녀가 직접 필요로 하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시면서 좀 더 정밀한 그런 데이터에 접근하시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과대학도 수학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은 컷 점수가 나오고는 있죠. 2025에 수학과가 4.06까지 계열 적합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건 계열 적합은 이제 자사나 이쪽이니까 이건 분명히 일반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제 배경에서 나온 점수인지 또 이 점수를 구별해주는 원인은 뭔지를 함께 감안하셔야 되겠다. 학교 추천 역시 재학생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3학년의 그 장점이기도 한 거죠. 학교에서는 학우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자 전체 기준으로 보시면 충족률이 35%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결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대를 우리 학교에서 고대를 학추로 못 받아요. 아니죠. 학업 우수는 그런 제한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목표 설정도 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충족이면 또 어느 정도의 정시 대학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대를 학업 우수로 갈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험생이다 라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 학업 우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 전형을 이제 재작년 없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면접 없는 서류라서 납치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전형이 된 것입니다.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낮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간호대학 같은 경우 21.9%로 평균으로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경우에는요. 인문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원자 전체 기준으로 볼 때는 34%, 5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 충족률이 이제 장벽이 되고 있다. 뭐 고대는 이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거고요. 네, 인문이고요. 서강대는 이런 경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경영학부를 2025학년도 기준으로 작년 이제 입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추가 합격을 합치면 모집 인원과 추가 합격을 합치면 총 선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추가 합격이 워낙 많이 돌기 때문에 지원자 전체가 거의 합격한 효과가 나와요. 그런 정도로 추가 합격이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에 서연고로 빠지는 인원만큼이 추가 합격으로 이제 순환이 돼서 웬만하면 합격하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감안하시면 모집 인원이 33명이었는데 경쟁률이 3.97대 1이면 131명이거든요. 이때 이제 추가 합격까지 합격시킨 인원이 104명이에요. 이제 정말 떨어질 친구 아니면 대부분 붙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과가 또 이제 영문학과도 있었어요. 요거는 2025학년도니까 작년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는 메꿔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작년에 쓰셨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기대를 높게 가지시면 안 된다. 입시는 바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내가 안정성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전년도에 아주 이례적인 것을 적용해서 이게 나를 구제할 거야 라는 획기적인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영문학부도 모집 인원 10명인데 경쟁률이 5.90인데 추가 합격까지 합치면 47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이외에는 이제 전원 합격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한 경우죠. 이걸 서강대에서는 이제 학교 발표 자료에서도 공식화 시켰습니다. 상당히 실제 경쟁률은 낮다. 그러니까 형식 경쟁률은 지원자는 굉장히 많지만 이런 추가 합격까지 적용했을 때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표로 직접 보시는 그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 2026을 이제 그 발표를 한 건데 경영학부가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등록자의 50%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원의 반영 부분이 있어요.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많이 이제 상쇄됐다. 그러니까 전년도를 메꾸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성대 학종의 경우에는 충원율을 좀 유심하게 보시는데 서강대보다는 아무래도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와 성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학교가 좀 더 유리한지, 난 서강대 성대를 다 쓴다. 그런 경우는 뭐 본인의 이제 선택이긴 하는데 내가 지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둘 중에 어디가 더 좀 유리할지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그 서강대 차원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원 합격 인원과 충원율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경쟁률을 함께 3년치를 근거로 여기에 내가 지원했을 때 확률적으로 어떻다라고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탐구형은 이렇습니다. 충원율이 대부분 100%는 넘고 있습니다. 한교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약한
충원율이고요. 논술 경우에도 충원율이 있긴 한데 논술은 이제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서 이 경우에는 뭐 컨설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소신 또 수능 중심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내가 수시에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이 학교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수능과 논술이 이제 병행되는 그런 전략이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은 상당히 높죠. 근데 이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로 전환하면 또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20대 1에서 25대 1 그 사이에 실질 경쟁률은 또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능 최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수험생은 논술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논술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꼭 논술 실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말 논술을 잘 쓰는 친구도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술 실력이냐 수능 실력이냐 이런 고민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이 최저가 되면 그런데 교과 전형이나 학종을 쓰면 당연히 안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논술이 현실적인 지원의 전략일 수 있다. 그때는 수능 최저를 반드시 고려하시라. 수능 최저가 센 학교일수록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수능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고 경희대는 굉장히 친절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여기에 많구나 인원이 동그라미를 이제 보시고 빨간 거는 이제 불합격으로 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등급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자전이 2등급을 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시고 밑에 가면 이제 국어 국문이 조금 2에서 2.5 정도의 학생이 있는 그런 분포도가 나한테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의 경우에는 좀 밀도가 많이 몰려 있다. 네, 교과 전형의 어떤 특성이 그렇긴 합니다. 밀려 있다가 이제 변수, 대거 뭐 상향의 대학들로 옮겨간다던가 그 추가 합격 요인이 어떻게 이제 바뀐다던가 또 서류가 포함되면서 변수가 좀 생기는 그런 걸 감안하면서 집중된 합격 선에 내가 있다. 그러면 비교적 적정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교과 전형의 지금 분포를 보시고 계시는 건데요. 문과는 지역 균형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과 등급 분포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있죠. 네. 이거는 교과 전형이 아닌 거죠. 학생부 등급을 보니까 평균 등급이 위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이때는 학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등급이. 건국대는요. 건국대 입결을 보시면 50% 컷과 70% 컷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자기 추천 전형이 이제 학종이기 때문에 2등급 때 중후반으로 이제 게시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센 고교에 한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등급 중후반에 일반고에서 잘 안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그 가려진 상태에서 입결이 발표되고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면 어떤 고등학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고교를 특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암암 그 실루엣처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교의 자율활동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 그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라든가 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반영할 때 그 서류 평가에서 좀 더 그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고교를 보면 생기부의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된다라는 의견이 강하면 그냥 교과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고교의 경쟁력이 생기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거기에 부응해서 뭐 선생님하고의 어떤 탐구라든가 또 본인이 관리하는 심화 탐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와 시너지가 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이 낮음에도 합격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건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고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표시된 등급만을 근거로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예, 단적인 예로 중간에 수의학과 보시면 3.17로 70% 컷이 합격했다고 내가 당연히 합격권에 있겠다. 이 등급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문과대학은 조금 더 낮죠. 근데 이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게 여기에 이제 외고나 뭐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수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어느 학교에 있냐, 비평균 고에 있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다. 5.17로 보여지는 건 일반고는 아니라는 이제 표시라고 봐야겠죠. 중어 중문과의 5.17로 70% 컷을 잡은 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는요. 동국대는 최저 등급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수월한 확인을 평균 등급도 있고 최종 등록자의 최저도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동국대에 근데 문제는 이제 종합전형의 동국대에 내가 합격할 거냐를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 성적이 동국대 성적에 어떻게 근거를 두고 합격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이제 교과도 동국대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학종은 더 어렵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기준은 전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점수대가 평균 합격하는 등급대다라는 게 현실적인 기준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합격생이 이 등급대에서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는 내가 지원해도 쉽지 않은 걸 이제 전제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발표가 최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최저가 올해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교과 전형의 이제 표시를 다시 최종 등록자 소프트 쪽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경영 같은 경우는 두드림에서 5.38 정도. 이거는 당연히 일반고가 아닌 걸로 보셔야 되겠죠. 네. 이 등급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써서 합격하는 일반고가 다수 있는데 그건 생기부의 경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등급 때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3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기부 판정을 잘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의 그룹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와 유사한 대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친화적인 대학을 선택하는 게 더 지원하고 합격하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를 꼭 보셔야겠다. 그래서 대기업의 70%의 물론 하한도 아니죠. 50% 70%를 감안하시되 대학 홈페이지까지도 찾아보시면서 평균은 어떤지 또 우리 아이의 이제 생기부의 경쟁력은 어떤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제 생기부의 경쟁력인데 이게 어려우실 때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의 일반적 추세 합격 추세를 보시는 게 기본이긴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할 건 아니다. 매년 이제 경험하는데 너무 낮게 지원해서 원하는 학교가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운 경우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시고 의사를 결정하실 때는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 전형은 역시 이제 실질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지원한다고 할 때 최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최저를 감안하고 지원하고 또 출제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나하고 친화적인 대학을 쓰자. 그리고 그냥 나는 뭐 정시 보니까 아무 논술이나 쓸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후회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실질 경쟁률을 감안하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대학별 수시 정시 모집 현황은 이제 전체적으로 25학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학의 이제 정원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요 대학의 총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서 합격할 것인지 학종 전형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게 내 생기부의 경쟁력이 과연 그 대학에 합격할 정도인지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시의 수능까지 기다렸다가 그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하한이 어딘지. 그러니까 정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하한의 대학을 결정해야지 그 다음에 수시에 그 정시보다는 조금 더 상향의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이니까 정시를 갈 수 있는데 수시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정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시를 좀 낮춰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그냥 수시로 안전하게 가지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요대 인문 쪽을 보면 생각보다 인문이 좀 적죠, 그죠? 그리고 정시에 이제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적고요.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고3이라면 수시를 잘 활용하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학교 다니면서 지금 수행이나 기말고사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면 다 끝날 텐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에 조금 비중을 높여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원이 생각보다 인문이 적다. 인문은 이렇습니다. 전형별로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교과하고 논술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 선발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에 비교해서도 큰 이제 변동폭은 없긴 하지만 그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은요? 자연은 조금 더 이제 많죠, 인원이. 그리고 여기에 의치 한약수를 포함하면 인원의 선택지가 더 넓어요. 그리고 켄텍이라든가 또 목적대를 포함하면 뭐 포스텍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의 이제 부분이 추가된다. 네, 선발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연의 전형별 교과 역시 이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종합이 더 많은 선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로 다시 확인을 드리고요. 교과 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주요 이제 그 대학 중에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들은 좀 주의를 하시긴 해야 돼요. 서류 변수가 내가 그 경계선에 있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강력하냐? 강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근사하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강력한 정도는 아니에요. 학교별로 발표하고 결과를 봐도 이런 점수는 이제 기본 점수가 있는 데다가 근본을 흔들 정도의 교과를 막
뒤엎을 정도의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 위치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또 10%이기도 한데 이제 이게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아무래도 건대 동대 정도 내려오면 변수가 좀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쪽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은 전형이 상당히 많이 정리돼서 발표가 됐는데 그 전형이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발표하는 전형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원하시는 전형을 한눈에 쉽게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한번 검색하시고 또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요강을 보시는 게 직접적인데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대학의 요강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형을 간략하게 분류한 걸 보시면 훨씬 도움이 빠릅니다. 네,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이런 이제 인원을 뽑고 뭐 전형 방법이 어떻구나를 이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의 유무 또 면접이 어느 때 시행되는지 이게 수능 전에 나오면 그냥 곧장 합격으로 연결돼서 또 수능과 무관한 뭐 수시 납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건지도 학교별로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학교별 이제 서강대, 성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든 지금은 뭐 확인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학의 리스트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자료는 없다.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아까 입결인데 입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해석으로 넘어가셔야겠다. 전형은 전년도에 그 입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입결이 전년도 전형에 어떻게 반영돼서 나왔구나라고 연결해서 이제 입결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전형이 바뀌었을 때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거라서 교차해서 여기의 정보와 뭐 다른 정보하고 합산해서 이 전형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올해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서 대부분 이제 아까 국민대하고 숭실대 과탐 지정을 이제 하는 게 좀 이례적이고 수학 지정을 하는 학교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제외하고는 다 이제 문이과 통합에 확통을 다 선택으로 넣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대가 이제 교과 100으로 이렇게 학생부 이화여대는 올해 면접형하고 이제 구분을 했죠.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구분을 올해 이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 고교 유형을 보시면 어느 이제 고교 유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지를 알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지역 균형에서 일반고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을 통해서는 비율이 참여하는 이제 그 고교에 비해서 다른 이제 뭐 자사고라든가 비중이 높죠. 외고도 상당히 높은 이런 학교들의 그 고교 유형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내가 일반고인데 지원해도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교의 이제 학생 분포기 때문에 이 분포를 근거로 해서 내가 뭐 외고인데 어느 정도 합격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반고인데 일반고 좀 안 뽑는 이제 뭐 전형이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일반고 비중이 높긴 하다. 서울대가 여전히 이제 연세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교별 유형이 이제 있고요. 그죠? 예,
고대도 학업우 수영 궤적은 보시면 국제고 외고 한번 보시면 69면 거의 70% 가깝게 이제 합격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문에서 궤적은 고대에서는 일반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네, 쓸 수 있고 뭐 합격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호도는 이제 국제고나 외고인 학생들이 높다라는 이제 근거 자료일 것 같습니다. 성대는 이제 고교 유형에 역시 뭐 외고 국제고 선호도가 있죠. 그걸 이제 감안하더라도 일반고도 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쓰는 거지. 뭐 외고 국제고 선호하니까 난 쓸 필요 없겠다.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황은 그냥 학교에서 공시하고 있는 분포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면 지원하셔서 충분히 일반고 합격하실 수 있는 비율은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종합전형도 총점제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이 총점 1000점에 이 학생의 생기부가 몇 점이다. 그 중에 학업 역량이 몇 점이고 진로 역량이 몇 점이다. 이렇게 배분하는데 그걸 합산해서 이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학교가 사회 역량과 뭐 잠재 역량과 학업 역량을 합쳤다. 그래도 일반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학교에 적합한 등급대 안에 있다. 또 내 서류 경쟁력을 확인해 보고 그 대학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에 세특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해서 쓸 수 있는지 또 썼을 때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은 이제 가늠하는 시기다. 지금 시기가 원서 6장을 고민하시는데 9월 모평으로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9월 모평의 변수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한 4장 정도는 거의 고정으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9월 모평은 어차피 수능 변수가 또 있어요. 9월이 기준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수능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과 지금 지원하는 대학을 한 4장 정도는 이제 컨설팅이든 본인 스스로 이제 지원을 찾아서 정하는 시기고 2장 정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2장 정도는 이제 9월 모평이 생각보다 변수가 컸다거나 또는 내 상황이 뭐 생기부 전체를 점검하면서 요 대학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변수를 좀 줄이시는 시기다. 새로운 걸 다시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이제 이런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결국엔 총점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는 또 입학사정관도 실제로 이게 독임제처럼 한 명이 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주관성이 있거든요. 이런 주관성이 객관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본인이 이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종합전형의 특징은 최저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내가 종합전형에 합격하겠다라는 건 누가 봐도 2단계 정도 낮췄을 때예요. 근데 2단계를 낮추고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이제 수능이 너무 안 나온다 하는 경우는 정말 보험처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수능이 더 중요한 거고요. 수능이 되기만 하면 그 선까지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수능 윗선에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3 학생들도 수능이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자, 수시에 이제 조금 대학별로 강약을 둘 텐데
예, 없는 대학이라고 해서 제가 비중을 낮게 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택적으로 이 대학을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뭐 서열에 의한 순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를 보시면 한양대가 작년에 전형 변화가 제일 크게 이제 두드러진 대학이죠. 예, 추천형을 교과도 놓고 또 학종도 놨어요. 최저를 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 입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저가 없었던 그 입결은 서울대 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올해는 그 기준이 나오긴 한 거거든요. 전형 변화에 따른 입결이 나오긴 한 거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는데 제한은 없고 이제 수시의 교과 그 종합 전형에 추천 전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크게. 근데 한양대에서는 내신 평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학교 발표니까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조금 더 1.78로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밑에도 더 있는 거죠. 근데 학교의 이제 발표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신 평균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천형이 이렇습니다.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인문 계열의 생각보다 여기서 보시면 네. 1.78에 맨 100% 컷이 2.41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 쓴 친구가 2.41인데 내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못하겠죠? 하지만 됐어요. 작년에 이제 전형 변화가 있으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2.41이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물론 전공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2.41까지 추천 전형으로 합격자를 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은 59.9%이기 때문에 살짝 50%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충족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작년에 처음 이제 최저를 적용시켰는데 충족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은데 대부분의 최저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인데 충족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 전형을 너무 단정적으로 높게 보실 것만은 아니다. 올해 지원 전략에서 내가 교과 전형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이 아니라면 이 정도면 그 전형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등급대를 이제 감안하셔야겠다. 실질 경쟁률은 대폭 낮춰져 있어요. 3.8, 4.3, 2.7 거의 합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이제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로만 추린. 거기에 추가 합격자까지 합산해 버리면 의외의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추천형의 경쟁률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럼 상경 인문 이런데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내신 평균이 1.94.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서류 평가가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시 종합 청취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아마도 이제 창의적 사고가 한양대가 조금 입결이 예상이 어려운 이제 서류 학교였는데 올해는 평가 지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심층 학업 역량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화 능력을 얼만큼 생기부에 이제 탑재시켰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 지표에서는 새로운 지표에 따라서 하위의 평가 요소들을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학업 역량 주의하시고 진로 탐구 역량도 역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공 적합성을 묻고 계세요. 내 생기부의 전공 적합성이 약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불합격의 요인은 전공 적합성보다는 우수성에 약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추세가 전공 적합성보다는 이렇게 좀 넓혔어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도 바뀌었지만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을 협소하게 좁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운서 관련 활동을 했다. 그럼 어디까지 대학은 보냐면 인문과학대학 적용할 수 있는 애네, 사회과학대학 될 수 있는 애네, 경영대학도 포함되는 활동이야라고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전공 적합성을 좁게 해석하시고 내 원서를 단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평가 과정은 이제 입학사정관 2인이 평가하고 심층 평가할 땐 전임이 하고 위촉 단계 심층 평가를 마무리해서 주의하실 게 밑에 보시면 200점, 600점, 200점, 1000점 만점에 총점제로 선발한다. 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있고요. 충족률 내신 평균이 서류형은 학종 서류형이기 때문에 2.70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고교별 실질적인 구별이 있긴 하죠. 근데 내가 다니는 고교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생기부에 대한 판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생기부 판독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으로서는 우리 학교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등급대에 어디가 된 적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독특한 뭔가가 있을 땐 써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 서강대 모집 인원의 뭐 전체적인 걸 보시고, 수시의 서강대가 이렇게 주요 변경사항은 교과 100으로 이제 바꿔놨고요. 논술 100이고 3합 7 논술이 약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저 충족률을 보면 역시 논술도 쓸만하긴 합니다. 네. 서강대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입학 전공하고 제1전공, 제2전공을 달리 3개를 가지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건 전공을 설계할 수 있어요. 서울대도 설계하고 지금 이제 큰 추세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넓혀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 소속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괄 이제 전형이잖아요. 연세대 뭐 진리자유학부처럼 굉장히 큰 넓은 단위의 그 범위에서 선발하겠다라는 건 그 학교에 소속하는 학생한테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학생의 원하는 설계를 통해서 전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서강대는.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을 통해서 이제 국내 최초 서강대뿐 아니라 서울대도 이제 전공을 설계해서 자기 전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의 입시 결과를 보시면 밑에 빨간 게 보이시죠? 전형의 형식 경쟁률은 14.6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2.16. 이건 이제 추가 합격의 위력인 거죠. 추가 합격을 통해서 학생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거의 뭐 한 자릿수 원서 내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률로 한번 걸러지고 추가 합격으로 걸러지면서 의외의 이제 그 수학을 거둘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서강대나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그것도 낮지 않은 최저일 때는 도전해 볼만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의 입결을 다시 이렇게 인문학 기반도 3.71대 1, 사회과학 1.53대 1. 형식 경쟁률은 굉장히 높죠. 14.56으로 지원했지만 실질은 1.53으로 학생들이 대거 어디로 빠진 거죠? 어디론가 갔겠죠.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의 형식을 봐도 일반 경쟁률, 일반도 학종도 서강대는 5.98대 1밖에 안 돼요. 보통 학종이 이제 중위권으로 내려오면 한 20대 1, 25대 1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학종도 이제 학교에서 뭐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학과별로 보셔도 빨간색이 이제 실질 경쟁률이, 그걸 잘 보시면 절반 이하로 실질 경쟁률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과 형식 경쟁률을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이게 유의미한 정보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라서 내 전체 지원에 뭐 6장을 지원할 때 그 6장 안에서 어떤 이제 비중을 두고 몇 장을 배분하는지가 이제 지원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강대 학적 추가 합격 감안을 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배수가 합격한다. 학종 서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가장 대학들이 비중을 높게 두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을 보시면 탐구 능력과 융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요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 생기부에 없는 요소가 뭔지, 그리고 성취 수준이 어떤지, 또 과목의 위계도 중요합니다. 그 과목의 위계를 가지고 종합적인 그 역량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요소가 학종에서는 중요하다. 또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최저가 없는 만큼의 학생의 우수성을 판정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성적이 이제 상승하는 학생이 형식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심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또는 내가 탐구하는 영역에서 상당히 심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제 소양을 보여주면 성장 잠재력과 함께 학교에서 높이 평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서강대는 뭐라고 하냐면 학업 위주로 세특은 본다. 그리고 맨 이제 그 끝에 보면 담임 선생님 의견이 있는 행특 종특이 있어요. 종합 의견 행동 특성란이 있거든요. 그거는 학업을 보지 않겠다.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2학년 때 그 종합 의견 담임 의견란에 조금 더 아쉬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강대는 일단 서강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는 인성 위주로만 평가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메시지 같습니다. 서강대 논술 한번 보실까요? 논술도 이제 이렇게 100%로 3합 7을 맞추는 걸로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실질 경쟁률은 82.01대 1에서 최종은 22.77대 1이니까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대는 전형간 뭐 중복 지원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성균 인재는 문과에서는 이제 인문 쪽에서는 사범대 한에서만 성균 인재의 면접이 있고요. 네, 성균 인재가 신설된 면접 전형이죠. 수능 전 면접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평가가 학교장 추천에 있다. 근데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실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교과 위주로 선택하고 지원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영역에서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역량별 비교는 아무래도 이제 탐구 역량이 높겠죠. 그리고 학업 역량하고 비중이 같다. 총점제로 선발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제 성대가 권장 이수 과목 안 보겠다.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 없다. 계열 적합성 평가 요소 없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그냥 우수한 생기분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최저를 탐탐인 건 대부분 아실 텐데 탐구를 2개의 최저 충족 요건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논술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최저 충족률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34.5%가 이제 있고 수리형이 37.1%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률을 감안하시면 응시와 충족자를 동시에 고려했을 땐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합격 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2점대를 기준으로 전에 대부분 형성이 되고 2점대 이후에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대가 합격 내신 등급을 이렇게 발표는 지역 균형이 2점대는 거의 없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밑에 있는 건 자연이니까 다빈치죠. 안성에 있는 다빈치에 한해서 있는 겁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 이제 진짜 경쟁률을 제시하는 걸 보면 더 낮아지긴 하다.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이제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역시 다른 이제 성서안과 유사한 그런 그 형성을 보이고는 있다. 이화여대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졸업생 비율이 재학생보다 이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실제 등록에서는 재학생 좀 우대가 우선이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83.4%로 지원자 대비 등록자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 보통 40%가 이제 정시 모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대는 64%가 수시고 나머지 이제 36%가 정시예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좀 다른 그 비슷한 대학에 비해서 낮다. 오히려 수시에서 더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인재 교과 등급 분포를 보시면 제일 주력인 데가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가 이제 주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록자 평균은 1.85로 좀 낮은 편이고요. 뒤에는 이제 특목 자사 쪽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자연계는 특목 자사가 특목이 없으니까 거의 뭐 극소수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자연계는 일반고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자사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고려대 전형 분포를 한번 보시면 수능 위주의 이제 전형 분포가 있고요. 위에 학생부 교과, 학업우수, 기적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역량 반영 비율이 뭐 다 전형마다 다릅니다. 그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이수 충실도니까 요거는 교과 이수 충실도에 뭐가 포함이 안 되죠? 고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율이나 동아리, 창체 활동은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류의 이제 반영 내용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우수 전형은 학업 역량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계적은 자기 개발 역량이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생기부의 관리법은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공동체 진로 역량으로 큰 틀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데 평가 요소는 이제 많이 보신 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에 각각의 의문에 답할 수 있으면 좋은 생기부예요. 그래서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상승 중이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생기부예요. 좋은 생기부예요. 그래서 성취도 점검할 수도 있고 자기 점검이 가능해요. 자가 점검이. 내 생기부 좋구나.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 충분히 우수한 생기부로 경쟁력 있는 생기부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들에 한번 답해 보시면 돼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물었을 때 나는 그냥 인터넷 찾아서 대충 썼는데 하는 답이 나온다면 이제 경쟁력 있는 생기부는 아닌 거죠. 네. 진로 역량을 볼 때도 각각의 질문들에 답해 보실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부러 회피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걸러져요. 왜냐하면 내 그 서류가 학생 개인 생기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가 함께 이제 수반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데 그 학생은 어떤 걸 들었다. 그게 교과 위기에 맞다.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있는데 회피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지금 전공 계열에서는 핵심 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형 평가 요소의 질문들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나는 그 과목이 약해. 그러면 이제 의문인 거죠. 성취 수준이 낮은데 그러면 세특에서 그걸 보완할 만큼 또는 그 집단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집단에서 등급에 몰려 있는 표준 편차가 아주 밀도가 높은 학교냐 이런 걸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함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이제 개별 학생으로서는 점수 차이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그냥 학교에서 성실히 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매년 입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서울대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뭐가 없죠? 전공 적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에는 별도로 두고 있진 않고 진로 탐색 의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수준, 탐구의 성취도 이런 걸 기준으로 보고 학생의 어떤 전공 적합성으로 좁게 해석하진 않겠다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고 또 단계별로 협력한다던가 조금 더 서울대는 공동체 역량을 비중 있게 보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대는 이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대학도 감안은 하는데 독서의 그 정도가 서울대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매년 확인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탐구 활동의 출발점으로서 독서량, 또 독서 연계, 또 합격생 후기를 통해서도 매번 독서의 깊이가 있다. 근데 수준 높은 책이 중요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서가 어떤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맥락으로 보면서 봐야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책만 있다고 해서 선호하고 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일단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활동으로 보면 자율, 세특, 사회문화 이런 사례들은 개인 정보라서 동의를 받고 발표를 하던가 그러는데 이제 공개적인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거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징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율활동에서 학교 자율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의 참여, 과목에서는 그 과목의 어떤 학생 성취가 교과 평가 수준으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의 깊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탐구했는지의 어떤 성과들 그 다음에 교사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어야지 세특으로서 완성도 있는 생기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눈에 이제 이런 서울대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연세대 종합평가 요소를 이렇게 쭉 체크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요소는 성서한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화적인 대학이 있고 이 대학은 맞지 않는데 라는 대학도 있고 어떤 특정 고등학교는 어느 대학에서는 잘 안 뽑아줘요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현실에서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대학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친화적인 대학을 선택해 가는 것도 남은 시기에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학의 그룹으로 내가 성대를 가느냐 서강대를 가느냐 좀 한양대를 가느냐 이때 두 개의 원서를 쓰는 것이 적정하냐 세 개 다 쓰겠다 그러면 나는 한양대를 벗어나지 성서한을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6장을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을 지원하는 어떤 그룹핑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다 그러면 이런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책임감이나 의사소통, 자기주도, 독창성, 사회기여 이런 요소들의 포인트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확인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적정한 탐구의 어떤 깊이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건축학과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관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건축물에 어떻게 연결시켰고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으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학급에서 어떤 발표 과정을 통했고 교사 평가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재 원리는 간소화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더 교과 등급이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뭐 일반적인 이제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맞는 견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서류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라서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가지 종합 전형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종합 전형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생기부는 이제 학생의 성취 수준, 그 다음에 평가 과제를 통해 관찰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 교과 역량, 핵심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 교과 특성에 대한 교사의 총평.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학생은 어떤 능력을 선생님이 이제 평가하는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 과정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지, 이 현황을 이제 통해서 교육 과정 편제표가 학생 생기부하고 동시에 간다고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나만 잘나서 학종에 합격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특을 한번 점검할 때는 활동 내용을 이런 활동을 내가 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좀 구체화되는 단계가 있는지, 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지. 결국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추상적으로 어떤 탐구 능력이 우수하다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 탐구의 맥락을 갖추고 있는지, 또 관련 교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 교과 성취도는 어떤지, 교사는 뭐라고 평가하는지라는 연계성과 이런 맥락을 통해서 생기부가 평가되는 거지, 어떤 한 단적인 것만 가지고 또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만 가지고 학생의 호의적인 그런 입학사정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기부의 세특이라도 교과 융합이 되어 있는지, 또 활동의 어떤 관찰, 교사의 시각, 동료의 평가, 자기 관리의 역량, 지식 정보의 처리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기술된 걸 확인하는 거죠. 또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학년을 쭉 펼치다 보면 의문이 드는 생기부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생기부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생기부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세특의 어떤 사례를 보시면 누가 봐도 좋은 세특은 세특으로서 객관적으로 좋은 아주 합격을 예상하는 세특이 경우가 많고요. 그냥 세특으로서는 등급하고 비슷한 세특이네 하면 이제 그 등급대의 교과 전형이 우선 이제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뭐 생기부도 있습니다. 성취 수준, 또 수행 과정 및 결과, 역량, 교사 총평까지 아울러지는 그런 세특 사례가 좋은 세특이다. 세특의 이제 남은 그 기간에 참고하실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 세특을 조금 더 3학년이니까 계열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지원과 관련된 참고 사이트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계열을 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키스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사이언스온이나 이런 전문 이제 논문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던가 현재 어떤 이제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인문사회계열은 뭐 다양한 내 분야에 이제 뭐 광고라면 광고 학회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 또 문화 포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남아 있는 세특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사회 경영 계열은 각 분야별로 자기 경영의 한국 뭐 거래소를 가서 한번 금융에 대한 걸 본다던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도 물론 있습니다. 자연 계열에 필요로 하는 이제 화학 분야에 필요로 하는 거라든가 또 여기에 보시면 공공 데이터 포털도 있지만요.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곳을 들어가셔서 자료 탐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의학학 계열도 각 분야별로 본인이 필요로 또는 이 분야에 한번 탐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탐구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세특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특 사례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사례이긴 한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크는 책 추천에서 뭐 이런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창의적으로 제시한 면모도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한 과목의 세특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에 연계해서 앞뒤에 맥락이라든가 이 학생이 뭘 탐구했는데 그 뭐 전년도에는 어떤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그 다음 연도에 풀어내고 있는지 호기심과 이제 학문에 대한 어떤 위기에 맞게 탐구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지 깊게 탐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기회를 보실 때 교과 전형은 이제 입결이 기준입니다. 입결이 기준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실질 경쟁률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까지 감안해서 지원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신 선택이다. 학종은 생기부에 원인이 다 있죠. 합격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 생기부는 놔두고 내 등급만 가지고 지원한다. 그건 이제 학종으로서의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돼요. 등급이 낮다고 하면 그 등급이 낮은 걸 상쇄할 만큼의 수준 있는 교육 과정에 있던가 그런 고교에 속해 있던가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등급이 같다고 학종도 합격한다는 건 아닙니다. 논술은 논술만 이제 하는 학생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수능과 연계해서 수능 지원에 포함해서 정시로 갈 때 정시 이상의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논술과 수능은 굉장히 친화적인 것이고 언제부터 준비하느냐를 질문 많이 하시는데 수능 공부 과정이 논술 준비 과정하고 그렇게 막 거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학의 특별한 이제 기출 유형들, 그다음에 출제 범위들 이런 걸 좀 점검하시면서 기출 문제가 아무래도 출발이긴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충분히 혼자서 점검하실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변화에 있다. 어떤 변화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소문은 다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입시에서는 소문을 적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셔야지 이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될 거다. 입시는 그런 소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건 좀 늦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구모 이후에는 변화를 많이 주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기본 이제 장수에 맞춰서 갖추고 있으셔야지 구모 이후에 모든 걸 결정하시려고 하면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 또 이걸 썼을 때 뭐 수능 납치라든가 당연히 수능의 그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걸 미리 충분히 감안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갖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컨설팅을 하는 이제 역할은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대주는 정도, 배를 가지고 건너는 건 이제 주체가 학생이니까 이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는 이 그룹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서울대 간다고 연대 안 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룹에서는 서울대 쓰는 학생이 또 성대나 서강대를 보험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이 그룹에서 내가 어떤 합리적인 원서를 지원할지. 두 번째 그룹에서는 뭐 중대를 가는데 나는 절대로 경희대는 안 가요.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수능으로 거부할 수는 있겠죠. 수능으로 난 미뤄서 이 학교는 안 갈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시에서는 어떤 그룹에 내가 더 친화적인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동홍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선택하실 때도 그 대학의 특징을 감안하셔서 지원하시고 국숭 라인에서 서울과기대도 이제 그 라인에서 고민하실 때 대학의 특장점을 반드시 요강을 통해서 확인도 하시고 입결이 주는 어떤 변칙적인 의미를 확인하시고 안정된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요. 또 수능을 기다려야 되는 학생이라면 수능 관리를 통해서 수시 지원의 적정선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전략은 이렇게 지원하고 이제 뭐 원하는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한다던가 또 지원을 하고 최저가 이제 센 경영의 학우죠. 이렇게 경영에 합격을 한다던가 꼭 합격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러면 꼭 하나만 가지고 합격하면 좀 위험하고 한 좀 두세 개 정도 합격을 하는 게 변수를 막는 거라서 그 학생이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입시의 지원 전략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는 결정적 이 순간을 말씀드리고 저는 컨설턴트 허선행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